그 나름대로의 가성비 좋게 하면 거기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이제 한국은 사실 그럴 필요가 그럼 없거든요. 이미 뭐 우리는 뭐 가성비 좋게 다 올라가 있어. 다 올라가 있고 그걸 조금만 바꾼다면 사실은 되는 거죠. 큰 돈 안 들이면서 목적 갖다가 상당히 그렇죠. 이렇게 달성할 수가 네, 있으니까 노인의 적합한 네.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나 인식의 약간의 변화. 근데 뭐 인식의 변화 사실 뭐 우리 뭐 애들 그건 내가 원래 살던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다 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법규 제도 같은 거 정비만 하면 바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선 사실 이제 그런 게 되는 게 아까 우리 프리미엄급은 그냥 뭐 돈 쪽에서 민자로 돌아가고 아닌 건 이제 정부에서 했는데 이 가운데가 빌딱했는데 가성비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충분히 된다 하면 한국은 뭐 왜냐면 이미 20% 수요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거 가운데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갖다가 지역적으로 지금 아까 하시는 거 뭐 그런 컨셉까지 좀만 더 들어가면 더 사실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정이 적자나 악화됐던 이유가 하드웨어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돈을 소프트웨어에 좀 더 쓸 수 있게 하드웨어를 좀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소프트웨어 쓸 수 있다 하면 사실 훨씬 더 그렇죠. 휴먼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휴먼웨어,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웨어, 네네. 좀 더 거기에 이제 가중치가 좀 주어진 그 실버, 네. 타운, 실버, 뭐 아파트, 공동, 뭐 이런 게 그냥 일반 아파트도 되는 거지. 일반 아파트에도 여기 노인이 살면은 여기에는 조금 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좀 더 반영해주고,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뭐 주에 한 차례, 두 차례 방문해서 잘 계신지 확인하고, 이거 휴먼웨어죠. 그 다음에 낮 시간대 적적하지 않으시도록 지금 현재 입주민 센터에 있는 동호회 방을 어르신들 모아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 아까 그런 상태로 게 되면 가성비 만들고 저기 하는 가성비도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 가성비가 좋아요. 그죠? 맞아요. 단위 면적 내에 네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도 확보하고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컨대 뭐 거기에 이제 무슨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 도시와 좀 큰 뭐 내가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케어가 되느냐 이런 건데 그게 케어가 잘 안 될까봐 겁나는 거잖아. 뭐 이게 정기적으로 암 같은 거 체크되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때문에 같이 뭐 또 멀리 못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태가 잘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사실은 입주민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 하겠습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냥 센터에서 방문 건강검진이라는 저번에 그 얘기도 했어요. 저희도 의사 선생님하고 할 때도 제가 잘 아는 쪽이기도 하지만 의대 교수 아니 의사들도 은퇴하고 나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잖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얼마든지 딴 지역으로 뭐 이렇게 가서 뭐 하나 맡아가지고 센터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주면서 해도 되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간호사도 예컨대 좀 나이 연식된 분들은 아주 경험 무지하게 노력을 하니까 와갖고 이렇게 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또 뭐 학교에 있는 친구들 잘 뭐 하는 분들 뭐 사회복지사 전 포함해가지고 학생들은 또 빅데이터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연결해서 하다든지 그러면 뭐 실버 인더스트리 뭐 대학 병원 전부 연결돼서 그렇죠. 그것도 그냥 뭐 도시와 도시 간에 또 연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또 빅데이터도 많이 쌓이면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이 하시는 그 큰 저기에서 이제 실버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한 향을 이렇게 시작했고 10년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엄청난 사실 뭐 그냥 그 실버들이 소비하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의료라든지 뭐 제약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음식 먹거리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뭐 이런 것들 그 데이터는 제가 볼 때 그냥 정말 금싸라기 같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실버 소비 산업이 아니라 혁신 기술 나중에 젊은이들이 그걸 갖고 있을 때 정말 좋은 제품이나 좋은 디바이스나 좋은 뭐 서비스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시금석을 시작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니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개발하시는 부동산 개발업사, 시행사라고 불리는 그 디벨로퍼 분들은 저는 지금 저희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미래의 공동주택이 노인 친화적으로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개발 컨셉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냥
시설 하드웨어 만들어는 누가 오겠지라고 하는 좀 약간 방만한 사업 개발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들한테 굉장히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굉장히 분석을 잘해야 되고 거기에 치밀하게 검토된 고객 타겟군을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짜 최적화된 시니어 레지던스 노인 복지주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붙여서 잠깐 얘기를 이제 좀 약간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어요. 중국 가서 그 나라 상해에서 1등하고 있는 제가 요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미팅을 하고 왔는데 상해에서. 네네네. 이게 재밌는 게 일본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일본이 먼저 먼저 도래했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근데 일본에는 사실 그런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가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그다음에 인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중국은 정말 빨라요. 네.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개인정보. 근데 지금 중국에 갔더니 그래서 상위 1등인데 아마 전국 1등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누적 케어 노인 수가 1,800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 1,800만 명의 데이터가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건강 상태야 뭐 여러 가지 상태를 육사분면으로 나눠서 다 분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 살고 어떤 케어 요원들과 만났고 이 사람들과 잘 맞는 또 요양보호사들 케어 기버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잘 맞았고 또 이 케어 기버 쪽 단에서는 이 케어 기버들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 몇 살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노인들 연령대는 건강 상태 이런 건 어떤 사람과 잘 맞았더라. 이게 데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국들이 사람도 많은 데다가 거기다 그냥 데이터로만 보면 질이 좋잖아. 양도 좋고 질이 좋으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것만 매칭만 시켜도 얼마나 커스터마이즈 정말 베스트 커스터마이즈 되는 것들 갖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약, 어떤 처방, 어떤 음식까지 들어가면 그 정보도 다 있습니다. 끔찍하지.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노인분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잘 분석되는 걸 사실은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저희가 좀 협의 중에 있는데, 일본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은 서비스와 휴먼웨어가 굉장히 좋아요. 소프트웨어가. 이런 소프트단에서. 중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과 그런 디지털과 하드웨어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딱 중간에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요 세 개 국가 간의 기업이 뭉치면, 적당한 수준의 레벨링이 되고, 이 하나의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면, 이 3국에 다 통용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트너십 협의 중에 있는데. 피를 섞으시죠. 피를 좀 섞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이비를 어떻게 피를 섞어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 저희는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딜 소싱하고, IoT 디바이스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책임지고. 그 얘기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냥 가끔가다 이런 생각, 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벤처를 통해서 신산업과 신노래관 기술과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가 나가고, 좀 나이 드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한 실버 인더스트리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이게 소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여간 좀 역동적으로, 뭐 액티브한 시니어 또 패시브한 시니어 이런 것도 연결하고 좋지만, 전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산업간 생태계로 해서, 그러니까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 말씀 하시니까 딱 생각이 나니까, IoT. IoT 정말, AI 플러스 IoT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기술이랄까, 어떤 그런 디바이스 제품만, 이런 것들도 좋은 데들이 엮여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좋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좀 부스트업 해주면, 같이 막, 이렇게 클 수 있잖아요. 제약 의료뿐만이 아니라. 그게 또, 우리 빅데이터 해가지고 분석하는 거에서 그냥 중요하다 그러면, 좀 그런 것들도,
우리 박 대통령 생각하실 것 같아.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제가 저희 시장은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 또 양질의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희 사회 목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해운대에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가의 부지를 활용해서 올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노인 친화적으로 바뀌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oT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포트해줘야 되는 서비스와 휴먼 에어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쭉 뭐 해외는 어땠고 그래서 독일 뭐 우리 미국 일본 얘기해 주면서 우리나라 같이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쫓아가지만 우리나라의 인성 양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맞습니다. 보이고 또 그 가성비도 좋고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겠지만 네. 이게 오히려 좀 더 빨리 가운데 이렇게 키워줘야 된다는 XY 좌표에서 볼 때 이쪽과 이쪽이 아닌 가운데 큰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공동 영역, 또 중산 영역, 뭐 이런 쪽은 그렇게 할 거라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질 좋은, 우리가 이제 실버 어떤 주택, 공동주택, 공동단지, 뭐, 타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그 건축만이 아닌, 뭐 헬스케어적인, 뭐 다른 게 있지만 사실 헬스케어도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포함해서, 박 대표님이 한번 어떤 그 설계, 실버를 위한 그런, 그런 주거, 단지 또는 그 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설계 특성이랄까? 어떤 것들, 지금 좀 말씀 주신 걸 조금 더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앞에 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말씀하셨듯이 해외와 동일하게 우리도 초고령사에 들어가고, 재정이 투입되고, 곧 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는, 지금 현재가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재정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커트제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미래에는 한 10년 내에 그 공동주택이 노인 친화적으로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노인 친화적으로 바뀔 때 필수적인 것이 하드웨어적인, 인테리어적인 혹은 설비적인 리모델링과 동시에 거기서 편하게 주거, 리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머전시 케이스에서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조치하고 이제 어떻게 또 빠르게 후행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공동주택이 노인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IT 플랫폼에 데이터가 쌓인 거고 당연히 후행 조치나 휴먼웨어적인 것은 일본의 케이스와 일본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에선 잘하고 있는 IoT와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명 시스템, 그 다음에 높은 데에 있는 장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지금은 책상에 올라가는 건 보셨죠? 네. 장이 내려옵니다. 그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시다가 낙상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노인 친화 주택은 이 장이 내려와요. 그럼 올라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무실 때에서 일어나실 때가 사고가 가장 많으시거든요. 또 그때를 대비해서 바디 스캐닝을 계속 합니다. 주무실 때도 위에서 레이더가 저의 심박수와 체온, 그 다음에 슬립 정도를, 잠드는 정도, 냉 수면을 하고 계신지, 깊은 수면을 하고 계신지, 얕은 수면을 하고 계신지, 무호흡은 아니신지, 이거를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신의 헬스를 케어하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친인척들한테 혹은 병원에 전담 간호사한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주거하시는 거하고, 내 헬스 모니터링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배리어 소리라고 해서 단 없애고, 뭐 화장실에 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고, 싱크대를 좀 낮춰주고, 화장실 수면대를 낮춰주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되어야 할 거고, 더불어서 조명 제어가 가장 큰데, 제 컨디션에 따라서 조명이 자동으로 조정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버튼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좀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자,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들을 얼마를 만들어놔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뭐 공동주택으로 하면 걔도 좀 싸게 할 수 네,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주택 들어가는데 350에서 550만 원 정도, 뭐 비싼 데는 뭐 800만 원씩 내요. 근데 지금 아파트 내는 관리비에다가 추가적인 이 구독료 정도만 그러니까 반영이 될 텐데 지금 그 허들이 넷플릭스 넷플릭스 비용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선택적으로 난 좀 더 필요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근데 저희가 재밌는 여러 가지 IoT도 있지만 사실 큰 부담은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입비이거든요. 레지던스 뭐 인테리어 비용 예를 들어 초기 기기 설치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저희는 지금 현재는 한 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렌탈 형태나 구독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금융을 바꿔버렸어요. 얘기하실 때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실버 구독. 실버 구독. 맞아요. 네. 실버한테 필요한 예컨대 핵심적인 카테고리 1, 2, 3가 있다.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버 인기 넘버, 뭐 1, 뭐 10, 뭐 이래가지고 10개 가장 인기는, 가장 수요가 강한 거겠지. 패키지, 기본 패키지부터 옵션을 줄줄 달게 그래서 뭐 A 티어, 세컨 티어, 뭐 이렇게 쭉쭉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좀 하드웨어적이어가지고, 한때 이렇게 설치하거나 인테리어 그런 게 필요할 거고, 어떤 거는 전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서비스. 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뭐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한테 공급해 뭐 PC랑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구독이 되는데, 그거를 렌탈로 하신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렌탈을 엮어가지고 금융상품 만들 수 있고. 만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그냥 렌탈로 해서 24개월 혹은 36개월로 쪼개서 좋네요. 하게 만들었습니다. 렌탈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금융상품 노인은 사실은 또 실버는 아무래도 리턴 앤 리스크 그러니까 활동이 리턴이고 뭐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제 리스크가 좀 더 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고려하는 이제 다양한 보험 상품들 뭐 그것도 또 이제 렌탈로 엮을 수도 있고. 네네. 좋네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또 어떠세요? 지금 딱 보면서 지금 이게 그냥 정말 융복합 맞지 않습니까? 융복합 그죠? 뭐 부동산, 뭐 헬스케어, 뭐 금융, 다 컴퓨터 공학, 뭐 빅데이터, 뭐 다 만들어보고 의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까 그 해운대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해운대 상품 개발하고 있는 그다음에 컨셉 설계하고 있는 그 해운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늘 사업주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디바이스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거를 저희랑 하는 걸로 레터를 내주는 걸로 했어요. 협약을 맺었고 맺기 직전이고 누구랑요? 그 사업주 시행사 디벨로퍼. 디벨로퍼 그 해운대 1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1000실 정도. 1000실 정도 될 거고 1200분 정도가 거주하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인베디드로 아예 그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 형태로 준비할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그냥 여기 사시려고 소비자로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사업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런 쪽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은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것도 뭐 은행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는 막 그 맨 윗단에 시행 쪽에서 이제 에퀴티가 있고 주식이 있고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주식은 뭐 리스크도 있지만 또 거기에 베네핏이 있고 또 그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또 뭐 우리가 대출도 있지만 채권도 있고 메자닌이나 뭐 중심 다양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상품이 다양하시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됩니다. 시군서 지켜봐 주시고 뭐 벤치마크가 돼서 뭐 다양한 형태 우리가 이제 실버 주택 내지는 거주 형태가 나올 텐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규모의 경제, 가성비 왜냐면 그게 좋아야 사실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같은 저것 대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는데 가장 적합한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다행히 또 잘 돼 있어요. 다행히 또 친화적이에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만 조금 우리가 좀 잘 아이디어를 내고 패킹을 하면 상당히 가성비 좋은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K
요양? K실버, K실버에. 뭐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 네. 또는 뭐 아파트라도 되지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지 이런 그런 단지요. 컨셉으로 네. 이렇게 지역 포괄 케어가 아니라 단지 포괄 케어. 그래서 뭐 지진이 많은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딴 나라 하여튼은 하나의 우리가 이제 K 심볼로 성공적인 어떤 사례로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큰 시장 네. 오히려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뭐 딴 데도 중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중국이 대부분 공동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밀도 상해나 북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시장을 저희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럼 서로 막 우리 서로 저기 이렇게 해서 배우고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국을 좀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마트 양육 컨셉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더욱더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뭐 얘기 주셨지만 또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또 쉐어할 거 쉐어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성문에 살았다가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이렇게 심어서 네. 우리가 또 시장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령은 지금 뭐 인구의 20%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있지만 잘하면 우리가 지방 소멸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고 저는 걱정하는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수급의 구조가 깨져갖고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연착륙을 하는 차원에서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보면 새로운 수요 창출이면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실버예요, 실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 박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잘 그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시장성 있는 그죠? 수요 부분 매치가 되는 공사를 만들어주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를 복지 차원, 국가의 효율적 예산의 어떤 그런 그 집행,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균형, 이 의료 체계 모든 것을 생태계 지금 사실은 그런 것들 다시 또 재정비할 수 있고 지방이 좋아지면 지방 자영업자도 살아. 지방 대학도 사실은 연구할. 그래서 저는 사실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거기에 빅데이터, 무슨 IoT 디바이스, 경우에 따른 의료, 제약, 저 식품 회사도 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관심 많아요. 지켜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결국은 먹거리가 최상위의 그 생태계에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치료와 예방과 메뉴에 가면 식품이지. 우리가 병원 가면 병력 그래가지고 전에 뭐 앓으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맨 위에 가면 나중에 뭐 드셨어요? 지금까지 이거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게 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있으면 굉장히 명확하게 다 이게 연결될 거예요. 특히 노인들은 다 사실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호르몬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면역 시스템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그런 거고 조절하는 것이지 뭐가 너무 왕성하게 터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실버 시장에서 실버 푸드가 굉장히 큰 시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이 이미 너무 커. 젊은이들이 근데 들어와야 돼. 갖고 거기서 혁신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우리가 한국에서 K 실버 저는 주장 이거 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야 이쪽 막 지금 그 인구도 많아지니까 이거 야,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표 마시고 이러니까 정치인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빨리 되는 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그걸 적응하면서 만들어서 K 실버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왜냐면 전 지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딴 데 다 우리 시장이야 앞으로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각도로 좀 발상을 바꿔가지고 좀 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쌓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활용해서 의료, 뭐 약, 식품 그리고 IoT 온갖 것들 서비스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솔직하게 이제 실버도 액티브 실버가 결국 패시브 실버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하면 액티브 실버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보람도 있고 국가가 좀 더 다이내믹하게 되지 않을까. 연령은 늙었으나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같이 실버와 젊은이들이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또 이렇게 역동적인 다이내믹 코리아 만들 때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요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기대 많을 거니까 좀 그때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이렇게 네. 좀 더 편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실포라고 지금 명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실포. 실포가 뭐예요? 실내 포장마차인데 뭐 술을 먹진 않지만 뭐 네. 누구 또 그런 얘기도 한 잔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 실포가 네. 실내 포장마차지만 중의적이에요. 실버 포장마차. 아,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박 대표님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인사 주시고 또 다음 뵙겠다고 한번 네, 알겠습니다. 약속을 아니, 해주시죠. 오늘 사실 좀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희 생각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실 거죠? 아 당연합니다. 이제는 또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또 다른 재밌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나와서 시청자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